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고3을 위한 여름방학 대비 공부법, 국어 공부법 칼럼 소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이죠. 수시 원서 접수, 정시 원서 접수,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죠. 자, 밑에 일정 한번 보실래요? 9월 10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 정시는 12월 30일, 수능은 11월 18일이죠. 긴장되나요? 물론 최저학력 기준을 보지 않고 정시로 가지 않은 학생들은 여기서 끝이 날 거고, 당연히 최저학력 기준을 보는 학생들은 수능까지, 정시까지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역시나 정시 접수까지 긴 싸움이 될 것인데, 그러면 이 긴 싸움을 위해서 여름방학을 이 5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물론 일단은 나에게 딱 맞는 수시와 정시를 아마 선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저는 선생님 없어요. 그러면 없는 겁니다. 없는 걸 지어낼 필요, 짜낼 필요는 없잖아요. 두 번째가 학과겠죠. 자, 근데 문제는 학과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대학에 대한 어떤 꼭 이 대학을 가고 싶다도 없고, 꼭 이 학과를 가고 싶다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 학생이 몇 등급의 학생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딱 그냥 수시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정시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4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과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아니, 하는 거 하고 싶다는 게 없다잖아요. 자, 문과면 경영, 경제, 행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대학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학과로 진학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적에 맞추어서 그 학과에 맞추어서 대학을 뽑으면 되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성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저희 자료를 활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진학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도 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정해져 있다면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또 이제 목표를 막 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목표가 만약에 서강대입니다. 근데 자기 성적이 수시로는 절대 서강대에 갈 수 없는 성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수시는 안 쓰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진짜 극상향으로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정시로 가는 거죠. 실패하면요, 재수죠. 그러니까 뭐 재수를 해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목표로 했고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 이제 수능 대비 학생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수능 대비를 한다면 기, 이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기출입니다. 어떤 기출을 풀면 되느냐? 평가원 기출 문제를 이번 방학 동안 풀어보세요. 선생님, 제 예전에 겨울방학 때 풀었었는데요. 1학기 때 풀었었는데요. 또 푸세요. 얼마 전에 혹시나 유퀴즈에 우리 얼마 전 맞나? 저는 제 방송을 많이 보니까 출제위원님께서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뭐 모의고사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문제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특히 11월 기출, 수능 기출은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동원되는 인력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문제들입니다. 물론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설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사설 문제집도 풀어보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겠지만, 그거는 당연히 평가원 문제를 여러 번 보고 정말 외우다시피라고 표현할게요. 외우다시피 풀었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6월, 9월, 11월 문제도 제대로 풀어보고 있지 않았으면서 막 사설을 푸는 거? 그거 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공하는 무료 자료 같은 경우에도 주로 6월, 9월, 11월을, 물론 6월, 9월, 11월로는 완벽한 문제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전국연합 모의고사도 포함을 시킨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6, 9, 11월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전국연합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6월, 9월, 11월을 보세요. 이분 얼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3개의 문제죠. 그냥 1년에 3개죠. 3년치 풀면 몇 개죠? 9개죠. 그러니까 45문항이라고 표현을 하면 45문항짜리를 9번 푸시면 됩니다. 문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서점에 가셔도 되고 저희 사이트, EBS 사이트 많거든요. 그러면 풀 때 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 따라서 뭐 누구는 풀어도 되고 누구는 안 풀어도 되고 뭔 말인가요? 누구는 풀어야 되고 누구는 안 풀어도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다 푸셔야 되는데 상위권은 풀면서 당연히 상위권 학생이니까 많이 틀리지 않았겠죠. 하나 혹은 2개? 선생님 그건 극상위권 아닌가요? 아마 상위권 학생이라면 이미 풀었기 때문에 정답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 2-3개 정도 틀렸을 건데 그 틀린 문제 오답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 45문항을 풀면서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건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집중 공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일 첫 번째 문학을 먼저 풀라라고 하거든요. 저는 문학에서 최대한 정답률이 나와줘야 됩니다. 최대한 뭐가 나와야 되고 정답률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시간은 또 최대한 줄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집중 공략을 해야 되는지 자신이 뭐 현대시다, 뭐 현대소설이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 공략을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현대시가 너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면 현대시 문제집만 이랬을 때 이제 사설 문제집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서점에 가면 많거든요. 현대시만 따로 한 번 더 풀어본다든지 고전 소설을 좀 따로 풀어본다든지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 집중 공략을 해야 되는, 물론 이 집중 공략을 이번 여름방학을 조금 넘어서서 2학기 때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2학기 내신 대비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됐나요? 중위권 학생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래도 꼭 기억해 주시고, 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본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목표가, 하위권 학생들이 이제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5등급이 목표일 수도 있고 4가 목표일 수도 있고, 솔직히 1, 2, 3은 힘들거든요. 실제로 기간이 기간인 만큼 힘듭니다. 그러면 4, 5등급이 목표라고 한다면 출제 유형부터 시작해서 화작에서는 어떻게, 엄매에서는 어떻게, 물론 선택을 하셨어야 되겠지만 이 얘기 하고 넘어갈까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 아마 상위권 학생들은 이미 정했을 것 같기는 한데 엄매를 선택할 건지 화작을 선택을 할 건지 선택을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접수도 앞두고 있고 반드시 이제는 선택을 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작, 엄매,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어떤 게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평론이 있잖아요. 평론이 섞여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유형, 출제 유형 기본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EBS입니다. 연계교재. 수능 특강과 제가 여기 독서를 모르고 넣어놨네요. 이왕이면 문학입니다. 독서라기보다는 수능 완성. 연계교재니까 이 두 교재는 당연히 다 풀어야 됩니다. 자, 근데 푸는 건데 그 푸는 게 연습이 되는 거죠. 모의고사 푸는 것처럼 6월, 9월, 11월 모의고사 푸는 것처럼 연습이 되는 거고, 특히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1회에서 5회 분량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무엇이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거고 당연히 푸셔야 되는 거고, 더 강조하는 것은 문학의 작품 분석입니다. 문학 작품 분석을 완벽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특히나 무슨 갈래? 서정 갈래를 완벽하게 해 두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생각해 보세요. 서사 갈래는 이만큼 원작의 길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EBS에서 이만큼 다 실을 수 있나요? 물론 찾아보면 있을 수는 있겠죠. 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자, 이만큼만 나왔습니다. 수능에서 어디에서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겹치기가 조금 있거든요. 아주 미묘하게. 맞나요, 이거?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다른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서정갈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왔죠. 이런 게 있나요? 무조건 전체죠. 물론 고전 시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고전 시가는 이제 매우 긴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만 나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 전체 120장이 넘는데 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연계는 없거든요. 용비어천가. 뭐 어찌되었건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근데 사실은 그 가사문학이니까 보통 가사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연계가 되었죠. 그러면 그 가사문학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제 서사갈래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죠. 전체 줄거리입니다. 보시면 해제 있고 하생기우전이라는 작품인데 전체 줄거리를 쭉 못해줘야 됩니다.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연계가 되었을 때 도움이 되는 거죠. 작년에 뭐였죠?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도 연계가 되었는데 전체 줄거리를 읽었을 경우와 읽지 않았을 경우의 차이가 컸었거든요. 됐나요? 이렇게 학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서정갈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분석을 정확하게,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저희 이제 유튜브에서도 짧게 10분이거든요. 그 작품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인강을 통해서 추가 학습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또 기출을 푸세요. 에? 아까 6군 11을 풀었잖아요. 뭘 또 풀어요? 올해 6월 모의고사를 다시 풀어보세요. 하나만 다시 푸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지나서 저희가 곧 구모 대비 모의고사를 저희가 또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또 저희 말고도 서점에 가면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풀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곧 이제 1회는 무료로 또 제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근데 이건 이제 저희가 또 곧 이제 구모 대비 공부법이라고 해서 또 칼럼을 또 제공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때 이제 무료 자료도 같이 제공이 될 것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칼럼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